사실 그 청구동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작년 6월에 돌아가신 한국 현대 정치사의 거물 김종필 전 총리이실 텐데, 청구동에 김종필, 그러니까 JP의 자택이 있다고 해서 그 자택을 한번 찾아가 보는 길입니다. 그래서 보이시면 동네가 집들이 다 이렇게 부잣집들이 많아요. 와, 나무들도 뭐 수목원급이네. 아이고야. 이렇게 해서 저기 가면은 JP의 자택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가서 청구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김종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진짜네. 진짜 허물어졌네. 제가 아마 작년에 왔을 때는 김종필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오긴 했었는데, 그때는 자택이 남아 있었는데, 여기 오기 전에 좀 찾아보니까 신문 기사에서 김종필 씨 자택을 이제 유족 측에서 이제 매각을 해가지고 건설사에서 이걸 사서 5층짜리 도시생활용 주택을 짓는다, 뭐 이런 기사가 있어서, 아니 무슨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되는데 자택이 팔렸나라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자택이 팔렸고 이미 공사가 꽤 진척이 돼서 뭐 골조는 거의 다 올라간 것 같네요. 지금 저렇게 콘크리트도 타설도 다 된 것 같고, 이미 꽤 많이 진척이 됐구나. 이야. 또 막상 와서 보니까 좀 허무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쪽에 이제 건축 허가 표지판이 있네요. 공사 예정 기간이 2019년 6월부터 올해 말까지 5층짜리로 이렇게 짓는다 라고 돼 있어서, 그 신문 기사의 말대로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왔을 때는 제가 찍어뒀던 사진이 있길 바라야 되겠네요. 그 모습이라도 보여드리려면. 대충 이런저런 상당히 좀 큰 필지에,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주택이 2층짜리 주택이 있는 저택이었는데, 완전히 다 허물어졌네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야, 제가 어렸을 때는, 그때는 한창 삼김정치, 뭐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의 삼김이 이끄는 보스 정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신문이나 뭐 뉴스 같은 거를 얼핏 듣다 보다 보면 저기 DJ는 뭐 동교동, 뭐 YS는 상도동, 뭐 JP는 청구동, 가끔 이제 뭐 연희동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 동네들이 참 궁금했었거든요. 도대체 저런 분들이 사는 동네는 어딜까라고 되게 궁금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청구동을 대표하는 JP의 자택 터에 지금 터가 돼버렸죠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필 씨 개인에 대한 평가는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제가 뭐 그분의 이력이나 생애에 대해서 평가할 깜냥은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냥 간단한 감상이나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실제 이제 이 허물어진 모습을 보니까 말문이 좀 막혀가지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제 5.16 쿠데타로 박정희를 위시로 한 군부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설계자로 이제 김종필 씨가 있었다는 건 뭐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인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그 5.16 전부터 이제 신당동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고, 5.16 직전까지 김종필 씨는 이쪽 청구동이나 신당동에 살진 않고, 기사를 뭐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그 지금 숙명여대에 위치한
청파동에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아마 5.16 성공 이후에 이쪽 청구동 쪽으로 이사를 오지 않았나 합니다. 조선일보 어느 기사를 보니까 이 저택을 매입한 시기는 1965년이라고 하는데, 그 61년에 이제 군정이 들어서고 3년 동안의 군정 기간을 거쳐서 이제 민정이양을 한 시점, 그리고 박정희가 이제 윤보선하고 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내각을 이제 꾸려야 되는데, 뭐 국무총리를 누구로 하냐, 각 부처장관을 누구로 하냐, 뭐 국가기관은 어떤 걸 새로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 논의를 할 때, 사실 그 제일 그 핵심적인 장소가 바로 이 청구동의 김종필 씨 자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도 이미 청구동 김종필 씨 자택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65년 전에 이사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였는지는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당시 기사를 하면, 당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박정희 당신의 의장이었죠.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그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었던 박정희 의장의 공관이 아마 장충동, 그러니까 지금 동국대학교 맞은편에 보면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이라고 있는데, 그쪽에 아마 의장 공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종필 씨의 청구동 자택과 박정희 의장의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당시 내각이 조각이 됐다라는 기사를 접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당시 기사를 살펴보니까 그 길을 조각가로라고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각을 만드는 뭐 길,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위세가 대단했던 집인데, 그러니까 김종필 씨 이 자택에서 국가 전반에 대한 각종 정보들이 다 취합이 되는 거죠. 각 뭐 정치인이라든지 정보원들이 수합한 정보들이 이쪽으로 모아지고, 김종필 씨나 개파의 그 정치인들의 손에 의해서 그것들이 정책으로 입안이 되고, 내각에 누굴 집어넣어야 될지 대충 이제 리스트가 나왔겠죠. 그리고 그 정리된 걸 가지고 의장 공간에 가서 박정희 의장한테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고, 박정희 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나 하명을 내리면 그걸 받아서 이쪽에서 이제 다시 또 어떤 정책이 논의되는 이런 식의 정치 구조를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쪽에 뭐 검은색 세단이 뭐 수십 대가 늘어서 있다, 뭐 수십 명의 정치인들이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한다는 기사가 있을 정도로 한국 정치의 중심이었던 곳이거든요. 와, 그런데 이렇게 1년 만에 김종필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1년 만에 이렇게 새로운 형태로 재개발이 되게 됐네요. 그래서 김종필 씨가 이제 그 박정희 형인 박상희 씨의 딸 박영옥 여사하고 결혼을 해서, 박정희한테 김종필 씨는 이제 조카 사위가 되는 건데, 그 박영옥 여사하고 김종필 씨 사이에 이제 일남일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필 씨 사후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런 집을 유지하는데 자제분들이 꽤 좀 어려움을 겪었다. 뭐 김종필 씨를 기리는 재단도 있긴 하거든요. 운정 기념재단인가? 운정이 JP의 호인데, 그 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경제적으로 좀 쉽지 않다라는 기사가 나온 걸로 봐서 아마 그런 부담 때문에 뭐 유족의 입장에서 더 슬펐겠죠. 더 가슴 아팠겠지만 요거를 매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택이 남아있을 때 김종필 씨의 뭐 유품이라든지 중요 서류나 책 같은 것들이 여기 다 이제 보관이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몇 건이 유출이 돼가지고 옥션에서 그게 뭐 거래도 되고 했다고 하니까, 아마 가족 입장에서 이 넓은 부지의 자택과 김종필 씨의 유품을 오롯이 다 관리하는 거는 좀 쉽지가 않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유족은 김종필 씨가 소유하고 있던 장서하고 각종 기록을 국회 도서관에 기증을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회 도서관에서 이제 올해 말까지 분류 작업이나 보관 작업, 처리 작업을 마친 다음에 다 디지털화 해가지고 뭐 김종필 기념문고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하고, 일반인들도 그 디지털화 된 자료를 얼마든지 접근해서 살펴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잘 된 일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오른 김종필 씨가 이제 역사의 심판대에 올랐는데, 김종필 씨가 남긴 장서나 각종 기록을 통해서 그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김종필 씨 개인에 대한 평가는 정말 극과 극을 달리죠. 뭐 한국 현대사의 거물이었다는 걸 누구나 인정을 하죠. 뭐 1961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 격동의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40년가량 이상을 판을 뒤흔들었던 사람이니까, 그 풍운하라는 별명? 칭호가 정말 딱 맞는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뭐 5.16 이후에 한국의 기반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기반을 닦은 거물 정치인으로 기억을 하는 반면, 어느 쪽에서는 그 야합과 모략수, 권모, 모략술수 이런 흑막의 중심으로 또 보기도 하죠. 그런 양극단의 평가가 있는데, 그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는 남은 저희의 몫인 것 같고, 다만 이제 1년 만에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돼서 자택이 좀 허물어졌다는 건 뭐라 그럴까요? 그 아마 김종필 씨가 돌아가기 전에 뭐 각종 언론이나 정치인들하고 이야기할 때 자주 했다는 말 중에 하나가 뭐 정치는 허업이다, 뭐 정치의 그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아마 이거를 보니까 정치가 허업이다라는 김종필 씨의 말이 좀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JP의 자택 투어에 왔고, 이게 아마 민간에 이제 매각이 됐는데, 이거를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SH에서 다시 매입을 해가지고 이걸 중구청에 이걸 그 사용 권한을 좀 넘겨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구에서 아마 이걸 공익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제 마음 같아서는 김종필 씨 정도 됐으면 자택을 좀 그대로 남기고 기념관 정도로 활용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물론 뭐 대통령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그 정치 이력으로 봤을 때도 국무총리를 2번이나 지내고 국회의원을 9번으로 지냈으니까, 국회의원 9번이면 그 최다선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김종필 씨가 국회의원 최다선 기록을 가지고 있고, 물론 공동 1등입니다. 그 박준규,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영원한 국회의장으로 기억이 남는 박준규 의장이 9선을 하셨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9선을 하셨죠. 그래서 이 3명이 9선으로 공동 1위니까 김종필 씨의 정치적 이력이 그것만 봐도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참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역으로서는 뭐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화성갑인가요? 어딘가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지역구를. 서청은 의원이 아마 지금 8선으로 현역으로는 최다선으로 알고 있고, 내년 총선에서 이제 당선이 되면,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면 9선으로 김영삼, 김종필, 박준규와 더불어 이제 최다선 의원에 오르는 거죠. 뭐. 네, 이거는 뭐 지나가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종필 씨 자택 터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그 보시면 운정기념재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넷의 홈페이지에 각종 자료나 활동 같은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뭐 예전 사진 같은 것들도 잘 남아있고 해서, 그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재단 홈페이지 가셔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요것도 사담이긴 한데, 이제 요거 뭐 조사 찾아보면서 좀 신기했던 게, 아까 이제 국회도서관에서 김종필 씨의 장서나 자료를 받아서 기념문고를 조성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기념 사진을 제가 봤는데, 그 김종필 씨의 장녀인 그 예리 씨, 김예리 씨가 맞죠? 이름이 맞을 거야 아마. 하고 국회도서관장 그 허용범 관장님하고 같이 이제 기념 사진을 찍은 걸 봤는데, 제가 뭘 신기하다고 느꼈냐면, 그 허용범이라는 분이 아마 그 동대문에서 국회의원 나왔다가 제가 낙선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이 근데 저희 자유한국당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회 도서관장이면 차관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차관의 대우를 받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급이 높은 직위인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자유한국당 분이, 낙선한 분이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네? 라고 해서 신기했는데,
알아보니까 뭐 1987년 이후에 관례적으로 국회 이제 사무총장 있잖아요.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 사무총장은 장관급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도서관장보다도 급이 높죠. 사무총장은 이제 여당에서 배정을 하고 이 국회 도서관장은 제1야당에서 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암묵적으로 이렇게 자기 사람을 챙길 수 있도록 구조를 짜놨고, 그래서 이제 원외 인사, 뭐 선거에서 낙선한 원외 인사들이 주로 이제 그 자리에 가게 됐는데, 지금 사무총장은 국회 사무총장은 민주당에서 천거한 유인태 씨가 사무총장이고, 그 국회 도서관장은 그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허용범 씨가 맡고 있어서, 아마 이제 그 김종필 씨의 문고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하게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운전기념재단의 이사 중에 한 분이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뭐 김종필의 거의 마지막 직계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어떤 좀 상황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